그런데 왜 자신이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족한테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은 걸까요? 자,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눌러놓고 있다는 건 왜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 변호사가 묻습니다. 굳이? 굳이는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관련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람들이 내가 가족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고 막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 그런 영향이 약간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화로 인해서 그가 가족과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의 가족 관계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그 이바라키현에서 경찰 그 대표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사람 인터뷰부터 보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게요. お父さんの話ではほとんど被疑者との会話はない、他の家族の方ともほとんど会話がない。 자, 이 경찰 사람의, 이 경찰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야. 얘 친아버지의 얘기를 듣자 하니 얘가 사실은 가족 간의 대화가 별로 없었대. 아빠와도 대화가 별로 없었고 다른 가족들과의 대화도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히키코모리였던 거야. 방에서 그냥 계속 혼자서 게임만 하던 그런 애였던 거야. 자, 그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국가공무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엄마, 그리고 4명의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의 고등학교 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나쁘지 않지. 그가 고등학교 때의 사진입니다. 자, 그가 어릴 때부터도 약간 이렇게 좀 폭력적이고 게임할 때마다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런 애였을까? 고등학교 때 그의 동창생의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난 K장이니까요. 그가 어떤 친구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真面目で、学校では、いつも席にずっと座ってるような感じの子。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약간 되게 착한 애였대.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자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이미지의 학생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얘가 어떤 애였는지, 고등학교 때도 이랬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런 애였는지, 사람들이 얘네 아는 사람들을 막 인터뷰를 했는데 카나가와를 나쁜 아이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굉장히 지극히 평범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좀 마지매한 되게 성실한 느낌의 아이였대.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궁도부가 있지. 궁도부. 이거 화살 쏘는 것 같아. 이 궁도부에서 서클 활동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2학년 때는 이 궁도로 전국대회까지 출전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했던 애였지. 그러던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업에 대한 의욕을 잃은 거야. 공부하기도 싫고 대학에 가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또 때마침 이때 일본 사회가 불경기로 접어들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취업도 포기해. 그럼 어떻게 돼? 니토가 되는 거야. 프리터를 전전하는 거지. 그냥 알바, 편의점에서 알바 이렇게 하고 뭐 잠깐 그만뒀다가 또 다른 데서 알바하고 이러면서 그냥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전락하면서 간간히 편의점 아르바이트 갔다가 그 이외의 시간들은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동창생에게
얘가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어땠는지, 그때도 얘가 약간 좀 어두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 동창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시죠. 就職もしたいっていう願望もあるのか、それとも進学するっていう願望があるのかもさっぱりわかんない。 이 당시에 얘는 그랬대. 대학 진학을 하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얘가 뭐 취업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대학교를 진학하고 싶었던 뭐 그런 게 소망이 있었던 건지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한국도 솔직히 말하면 되게 취업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잖아. 근데 한국만큼은 아닌데 일본도 취업이 좀 힘들기는 해졌어요. 근데 일본도 한국처럼 엄연히 학벌로 사람을 좀 학력으로 사람 좀 약간 차별하고, 그리고 계층 사회, 약간 왜 똑같은 사람애들 약간 레벨이 정해져 있고, 약간 좀 이런 게 일본에도 있어. 어쩔 수 없지. 세계 어딜 가나 그런 게 약간 있지 않을까? 너는 뭐 스카이 대학 나왔냐, 뭐 너는 뭐 지금 뭐 집이 뭐 얼만큼 사냐, 막 이런 게 일본에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봐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딱히 뭐 아르바이트만 이렇게 뭐 전전하고 막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그러니까 고졸 프리터로서의 삶의 결말이 얘가 생각해도 너무 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굉장히 자기 분석하는 편지를 그 기자한테 보낸 거야. 아까 그 되게 많았던 편지 있잖아. 얘가 자필로 쓴 편지. 거기서 얘가 자기 분석을 했던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거 저와 함께 지금 같이 들어보실게요. 얘가 자기를 분석한 거야, 스스로를. 함께 보시죠. 근데 이거 얘기 듣는데 좀 너무 슬펐어. 함께 보시죠. 一言で言えば平々凡々普通な村人です。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마을 사람이에요. 人畜無害ですね。 이게 여러분, 신축구무가이가 뭐냐면 진친축구무가이가 뭐냐면 사람 가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축이란 뜻이야. 그러면서 진축구무가이 데스네, 이게 뭐냐면 인축무해라고 할까요? 사람이랑 뭐 짐승에게 뭐 무해한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실게요. 優柔不断、消極的、決断力不足、行動力不足。なんか悲しい。 우유부단, 소극적, 결단력 부족, 행동력 부족. 왠지 슬퍼지네요. まあ、脇役ですね。エキストラですね。他人に自慢できるものがない。ダメダメな人間なのです。ない。ダメダメな人間なのです。 뭐 조연이네요. 엑스트라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완전 그냥 안 되는 인간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사진이 아마도 그 사진일 거예요. 게임 방송에 나왔을 때의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그의 가족들은요, 그에게 딱히 간섭하지 않아. 그냥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약간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점점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재판에 증언대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하죠.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서에는 가족이 다 제각각이었다고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치한 걸 수도 있어요. 피고인이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을 알지 못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안고 있었던 문제 같은 건 혹시 알고 계셨나요? 평범하게 진학을 해서 평범하게 취업하지 않은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많이 하셨나요? 별로. 아들과의 대화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방치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뭐 옛날부터 이렇게 대화가 아예 없었나, 그런 건 아니었대요. 취업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있는 아들한테 혹시 대화를 한번 건 적은 없을까?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취업도 안 하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피고인을 지도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엄한 지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이 돼서 본인에게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고3 때쯤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아들 방에서 인생론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법,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딴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아들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언제까지 살 거니?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얘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지. 어떤 반응을 보였으니까 아버지도 거기서 약간 조금씩 포기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저 대화 없이 그냥 얼굴 마주보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부자 사이이지만 그래도 자기 부모님의 마음이 어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아들이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스키 데스까? 라고 질문해요. 사랑하십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자신의 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사랑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원래 얘가 착한 아이입니다. 원래 굉장히 점잖은 아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왜 이렇게 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가혹한 일이지만 우리 아들이 저지른 죄에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합니다.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아들이 당연히 귀엽고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원래 착한 앤데 막 이거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그럼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빠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지른 죄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로서는 너무 슬프고 가혹한 일이지만 우리 아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고.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들 속에서도 카나가와 마사히로는요 계속 무표정이었대요. 아버지가 법정에 들어올 때도 아들과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대. 마주보려고도 하지 않았대. 그리고 증언대에 올라섰지만 재판은 끝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자신의 아들의 재판에도 방청을 하지 않았어. 끝까지 보지 않았어. 자, 피고인인 카나가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카나가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가 좋습니까?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적은 있나요? 없어요. 너무 슬픈
가족 분위기였던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따로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랑 연락이 좀 뜸해지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누기보단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든지 자신의 애인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든지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바빠지는 현대사회가 점점 이 가족 간의 대화를 좀 없애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되게 저는 조사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사형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 라고 하지만 사실 아버님은요 9월 18일 열린 제7차 공판에서는 이 카나가와의 친아빠가 야마가미 유조 그러니까 그 칼 맞아갖고 그 좀 과다출혈로 죽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상자 5명과 접촉을 해서 합의를 합니다.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보상을 수락한 부상자 4명한테 도합 1,000만 엔을 보상금으로 지불했어요. 이 친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좀 넘는 돈을 그 합의금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1,000만 엔을 준 거야. 그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이런 노력에 카나가와는 자신의 죄를 좀 반성했을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날 왜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제라도 생각을 다시 먹고 반성을 하자 라고 했을까요? 자, 끊임없이 취재를 해오던 그 기자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그가 재판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기자가 말해줍니다. 金川被告の特徴を一言で言うとですね、決して自分の弱みを見せない。 자, 이 카나가와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데 まず非常に強がりな一面を持ってます。 그리고 굉장히 좀 센 척을 했대. 그런 느낌이래. 実際ですね、昨日の裁判では証言台の椅子に、足を組んで腰掛けたり、 자, 그 전날에 진행됐던 이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들어와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이렇게 앉아 있거나 机を突然叩いたりですね、 그리고 책상을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친다든지 裁判官に対してあなたという呼び方をして非常に挑発的な態度があったんですね。 자, 이 기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얘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센 척하고 거기다가 재판정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갑자기 책상을 친다든지 재판장한테 안 왔다 당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막 보이기도 했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자, 8차 공판은 11월 13일 날 개최됩니다. 자, 검찰 측은 카나가와에게 얘가 이렇게 반성의 기미나 아니면 얘가 좀 이렇게 교화의 기미가 정말 없다. 도저히 없다라고 해서 재판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조금도 뉘우치거나 반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화의 가능성이 도저히 없음을 이유로 저희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사형을 구형하길 원해요. 그런데 카나가와는요, 자기한테 사형을 내린다는 그 검사의 말에도 그냥 담담하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요, 재판부가 결국에는 카나가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카나가와는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요. 항소가 뭐냐면, 이거 뭐예요? 나한테 너무 이거 좀 법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난 이거 납득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재판을 요구하는 걸 항소라고 하는데, 얘는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원하지 않았어. 왜? 얘는 사형을 갈구했던 아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2010년 1월 5일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는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 대기 상태로 조용히 생활하다가 2013년 2월 21일 아동 유괴 살인범 코바야시 카오루와
나고야 강도살인범 카노 게이키. 얘네들 얘기는 제가 나중에 가지고 올게요. 이 둘과 함께 사형이 집행됩니다. 자,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조차 외면할 정도로 굉장히 고립된 인물이었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묘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요? 그 어린애들을 막 죽이는 그 오타쿠란 말이 처음 생기면서 이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그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사람. 여기 클릭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가 원래부터 못돼 처먹은 애다. 얘가 원래부터 사이코였다. 그게 아니지만 가족들과의 대화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에게 간섭하지 않았고,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이런 생활 환경이 조금 좀 그에게 악영향을 조금 주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 기자한테, 이 기자가 이 기자야. 함께 보시죠. 拘置所の生活はどうですか？ 구치소 생활은 어떻습니까? 退屈ですね。 지루해요. これから先自分が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考えることは？ 지금부터 자신이 자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얘가 早く死刑になればいいなということですね。 아, 빨리 사형되고 싶다. 뭐 이 정도예요. 사형이 당하고 싶대.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死刑になりたいという気持ちは変わらないんだ。 사형을 당하고 싶다는 기분은 변하지 않았네요. 変わりません。 안 변하는데요. もし死刑にならなかった場合はどうするつもり？ 만약에 사형이 되지 않으면, 사형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죠? 그랬더니 얘가 二人で足りなければ三人目をやるだけですね。 2명 죽이는 걸로 사형이 안 되면 3명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어준다면 누구라도 상관없어. 자, 오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느낌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 TV에서 다시 찾아뵐게요.